앵무새 죽이기 제19장. 톰 로빈스는 손을 뻗쳐 손가락을 왼쪽 팔 밑에 넣고 그것을 들어 올렸다. 성경책이 있는 곳으로 팔을 옮겨갔고 고무 같은 그의 왼손이 검은 표지를 붙잡으려고 했다. 오른손을 들자 그 쓸모없는 손에서 성경책이 미끄러져 서기의 책상을 쳤다. 다시 시도하려고 하자 테일러 판사님이 불만스러운 듯 말씀하셨다. 톰, 됐네. 톰은 선서를 하고 증인석 의자에 앉았다. 아빠는 아주 빨리 신문을 진행하셨다. 톰은 25살로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다. 전에도 법을 어긴 적이 있었다. 언젠가 경범죄로 30일형을 받았다. 경범죄임에 틀림없는데 무슨 사건이었죠? 누군가하고 싸움을 했지라우. 그자가 나를 칼로 찌르려고 했단께요. 그래서 찔렸습니까? 그랬지라우 변호사님. 심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좁게 다쳤지라우. 보다시피 전 톰은 왼쪽 어깨를 움직였다. 그렇군요. 두 사람 모두 다 기소되었나요? 그랬단께요 변호사님. 전 벌금을 낼 수 없어 형을 살았지라우. 상대방은 벌금을 냈구요. 딜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는 제모빠에게 지금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빠는 지금 아빠가 배심원들에게 톰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메이엘라 바이올렛 이외를 아나요? 알고 있지라오 변호사님. 매일 밭에 가고 올 때마다 그댁 앞을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누구네 밥 말입니까? 링크디스 시내 밭에서 목화를 따지라오. 11월에 목화를 땄습니까? 아니지라오 변호사님. 가을과 겨울엔 그댁 마당에서 일하지라오. 1년 내내 그 댁에서 일한단께요. 그 댁엔 피칸나무 돌보기 같은 할 일이 많지라오. 피고는 일하러 갈 때나 올 때 이웰 씨네 집을 지나가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길로는 갈 수 없나요? 없지라오 변호사님. 제가 아는 한 없단께요. 톰, 그녀가 피고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나요? 물론이지라오 변호사님. 지나갈 때 모자를 들어 인사를 한단께요. 하루는 아가씨가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옷장을 쪼개달라고 부탁을 했지라오. 그걸 쪼개달라고 부탁한 게 언제였나요? 그 옷장 말입니다. 핀치 변호사님, 지난 봄이었구만요. 목화밭을 매는 때라서 기억이 난단께요. 호미도 가지고 있었지라오. 이 호미밖에 갖고 있는 연장이 없다고. 허니께 아가씨는 손도끼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라오. 지한테 손도끼를 주길래 옷장을 쪼개주었단께요. 5센트 주어야 하지 하고 말하길래 괜찮단께요. 돈을 안 받을 거란께 라고 했지라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단께요. 변호사님, 그게 지난 봄이니께 1년이 넘었지라오. 그 뒤로 그 집에 다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지라오. 그게 언제였나요? 여러 번 갔지라오. 테일러 판사님은 본능적으로 망치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손을 내려놓으셨다. 그 도움 없이도 우리 아래쪽에서 들리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쳤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그 집에 갔죠? 변호사님, 지금 무엇라고 하셨는가요? 왜 여러 번이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톰 로빈슨의 이마에 긴장이 풀렸다. 변호사님, 아가씨가 저를 불러들였단께요.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아가씨는 제게 뭔가 작은 일들을 시켰지라오. 땔감을 쪼갠다든지 물을 길어온다든지 하는 일 말이지라오. 아가씨는 매일마다 빨간 꽃에 물을 주었단께요. 일한 대가로 돈을 받았나요? 아니지라오 변호사님. 아가씨가 맨 처음 5센트를 준 뒤에는 받지 않았지라오. 이웰 씨나 아이들이나 조금도 아가씨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기꺼이 도와주었단께요. 아가씨한테는 5센트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라오.
다른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늘 집 근처에 있었지라우. 제가 일하는 걸 지켜보았단께유. 어떤 애들은 창에 앉아 있었구유. 메이엘라 양이 피고에게 말을 걸곤 했나요? 그렇단께유, 변호사님. 저에게 말을 걸곤 했지라우. 톰 로빈슨이 증언을 하는 동안 메이엘라 이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5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은 부 레들리보다도 더 외로워 보였다. 아빠가 친구가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빠가 놀려대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다. 오빠가 호녀라라고 부른 애들만큼이나 비참해 보였다. 백인들은 그녀가 돼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흑인들은 그녀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흑인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처럼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강기슭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웰 집안 사람들에 대해 그건 그들의 생활 방식이지 하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메이콤 군은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구호품 바구니를 건네주고 극빈자 생활기금을 주고 또한 격려를 보냈다. 톰 로빈스는 아마 그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가 자신을 겁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밟고 있는 더러운 흙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피고는 한 번이라도 아빠가 내 생각을 방해했다. 이웰 집안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집안 식구들로부터 분명한 권유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웰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라우, 변호사님. 한 번도 없단께유. 변호사님, 그러고 싶지 않았지라우. 아빠는 가끔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은 눈으로 지켜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도 그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톰은 한 번에 3번이나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불평하는 내색이 없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여러 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었다. 그는 품행이 방정한 흑인처럼 보였고 품행이 방정한 흑인이라면 결코 자발적으로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톰, 작년 11월 21일 저녁에 피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래층 방청객들이 하나같이 숨을 몰아쉬며 몸을 앞쪽으로 내밀었다. 우리 뒤에 있는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톰은 번들거리지 않는 검은 벨벳 같은, 그것도 부드러운 벨벳 같은 흑인이었다. 두 눈의 흰자위가 얼굴에서 빛났고 그가 말을 할 때는 하얀 이가 반짝였다. 몸만 멀쩡했다면 그는 참으로 멋진 사람으로 보였을 거다. 핀치 변호사님, 보통 때처럼 그날 저녁도 집에 가고 있었지라우. 이웰 씨네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메이엘라 아가씨가 한 말대로 아가씨가 현관에 나와 있었단께유. 왠지 정말 조용해 보였고 전 왜 그렇게 조용한지를 알 수 없었지라우. 그 이유를 생각하며 그냥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가씨가 지더러 잠깐 와서 도와달라고 했단께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땔감 쪼갤 일이라도 있나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라우. 아가씨는 그게 아니고 집안에 도와줄 일이 있어 하고 말했지라우. 낡은 문에 경첩이 비껴나가 금방이라도 문짝이 떨어질 것 같아 하고 말하는 거였지라우. 메이엘라 아가씨,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남유 하고 물었지라우. 가지고 있다고 했단께유. 그래서 계단 위로 올라갔더니 아가씨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지라우. 그래서 앞쪽 방에 들어가서 문을 보았단께유. 메이엘라 아가씨, 문이 말짱한데유 하고 말했지라우. 문을 앞뒤로 당겨보았지만 경첩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라우.
그러고 나서 아가씨는 제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았지라우. 집안이 왜 그렇게 조용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았지라우. 그래서 메이엘라 아가씨, 아이들은 어디 있지라우 하고 물어보았단께유. 톰의 검은색 벨벳 피부가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한 손으로 얼굴을 훔쳤다.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지라우. 그랬더니 아가씨가 하는 말이 웃는 것 같았지라우. 아이들이 모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읍내에 갔다고 했지라우. 아가씨는 동전 몇 개 모으는데 꼬박 1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모았지. 아이들은 모두 읍내에 갔어 하고 말하는 거였지라우. 톰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습기 때문이 아니었다. 톰, 그래서 무엇라고 대답했나요? 대충 이렇게 대답했지라우. 메이엘라 아가씨, 아가씨는 동생들을 보살피니 참 훌륭하지라우. 그랬더니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해? 하고 물어봤지라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아가씨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지라우. 제 말뜻은 그렇게 돈을 모아서 동생들을 보살피니 참 훌륭하다는 것이었지라우. 톰, 잘 알겠소. 진술을 계속하시오. 그래서 전 이젠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지라우. 아가씨에게 해줄 일도 없고 해서 말이지라우. 그랬더니 아가씨 말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지라우. 그게 무엇냐고 물었더니만 저기 있는 의자에 올라가 옷장 꼭대기에서 상자를 꺼내달라고 했지라우. 피고가 쪼갠 그 옷장과 같은 것은 아니지요? 증인은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아니지라우. 다른 옷장이란께유. 거의 방만큼이나 큰 옷장이었지라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단께유. 막 손을 뻗치고 있는 참에 아가씨가 두 다리를 꼭 껴안았지라우. 두 다리를 말이란께유, 변호사님. 아가씨가 절 너무 놀라게 하는 바람에 그만 쓰러지다가 의자를 넘어뜨리고 말았지라우. 방 안에 가구라곤 그 의자 하나뿐이었는데 핀치 변호사님, 제가 방을 뛰쳐나올 때 넘어져 있던 그 의자뿐이었단께유. 하나님께 맹세하지라우. 피고가 의자를 넘어뜨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톰 로빈스는 장승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빠를 쳐다본 뒤 배심원들을 쳐다보고 나서 다시 법정 건너편에 앉아있는 언더우드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톰, 피고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했어요. 진실을 말해주겠습니까? 초조한 듯 톰은 한 손으로 입가를 닦았다. 질문에 답변하시오. 테일러 판사님이 말씀하셨다. 벌써 시가 중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다. 핀치 변호사님, 전 의자에서 넘어졌고 뒤를 돌아보니 아가씨가 덤벼들었지라우. 피고에게 덤볐다고요? 난폭하게 말입니까? 아니지라우, 변호사님. 아가신 저를 껴안았지라우. 허리를 껴안았단께유. 이번에는 테일러 판사님이 망치를 탕 하고 내리치셨고 그러고 나서 천장의 불이 모두 들어왔다. 어둠이 사라졌지만 오후의 햇살이 창문에 아직 남아 있었다. 테일러 판사님은 서둘러 솟아내진 법정을 바로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어떻게 했지요? 증인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아가씨가 다가와 제 뺨에 대고 키스를 했습지라우. 어른과는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고 깜둥이라도 키스하는 게 낫겠다고 했지라우. 아빠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했단께유. 깜둥아, 어서 내게 키스해줘 하고 말했지라우. 그래서 난 메이엘라 아가씨에게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뿌리치며 달려갔지만 아가씨가 문을 가로막고 섰고 제가 떠밀지 않으면 안 되었지라우. 변호사님, 전 아가씨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구만요. 그저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만 부탁했지라우. 제가 그 말을 할 때 바로 이웰 씨가 창문을 통해 소리소리 질렀단께유. 이웰 씨가 뭐라고 했나요? 톰 로빈스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고 두 눈을 크게 떴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지라우.
여기 계신 어른들이나 어린애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심원들에게 그가 한 말을 말해야만 합니다. 톰 로빈스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이 빌어먹을 갈보년 죽여버릴 테다 하고 말했지라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변호사님, 전 너무 재빨리 도망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단께요. 톰, 메이엘라 이외를 강간했나요? 변호사님, 아니란께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나요? 변호사님, 아니지라우. 그녀가 접근할 때 반항했나요? 변호사님, 그러려고 했지라우. 아가씨 기분이 언짢지 않게 그러려고 했단께요. 아가씨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라우. 그래서 밀지도 않았고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단께요. 톰 로빈슨의 태도도 그 나름대로 아빠의 태도처럼 훌륭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훗날 아빠가 나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톰이 놓여 있는 미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라도 그는 백인 여자를 때리고서는 오래 살길 바랄 수 없었던 거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포착하여 주랭랑을 쳤던 거였다. 그런데 그건 죄를 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톰, 다시 이웰 씨 문제로 돌아가서 그가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변호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라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전 그때 그 자리에 이제 됐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말을 가로막았다. 피고가 들은 그 말, 그는 누구한테 하고 있었나요? 변호사님, 그 사람은 메이엘라 아가씨를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지라우. 그러고 나서 피고는 달아났습니까? 그렇단께요, 변호사님. 왜 달아났죠? 변호사님, 너무 겁이 나서였지라우. 왜 겁이 났나요? 변호사님도 저처럼 깜둥이였다면 겁이 났을 거구만요. 아빠는 자리에 앉으셨다. 길머 검사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링크디스 아저씨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이것 한 가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저 청년은 지난 8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줬지만 손톱만큼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선생, 입을 다물고 계시오. 테일러 판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다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입에 식가를 물고 있으면서도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 판사님이 소리치셨다. 링크디스 씨, 말할 게 있으면 선서를 하고 적절한 시간에 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이 법정에서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법정에서 나가세요. 아시겠소? 제기랄,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는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오. 테일러 판사님은 말하려면 말해보라는 듯이 아빠를 노려보셨다.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는 무릎을 보며 웃고 계셨다. 아빠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직권에 따른 판사님의 언급이 때론 의무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변호사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이다. 나는 오빠를 쳐다보았지만 오빠는 고개를 흔들었다. 배심원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하는 것과는 달라. 그것과는 다르지. 방금 링크 아저씨는 법정 질서를 혼란시키신 거란 말이야. 테일러 판사님은 서기에게 변호사님도 저처럼 깜둥이였다면 겁이 났을 거구만요. 다음에 기록한 모든 말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도 재판이 잠시 중단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판사님은 의심스러운 듯이 한가운데 복도를 내려다보시면서 링크디스 아저씨가 완전히 법정에서 퇴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길머 검사, 시작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로빈슨, 피고는 치안문란죄로 30일형을 받은 적이 있죠? 길머 검사가 다시 신문을 시작했다. 맞지라우, 검사님. 그 흑인과 싸울 때 그 사람 표정이 어떠했죠? 길머 검사님, 그자가 저를 때렸지라우. 맞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소되었지요? 아빠가 고개를 쳐드셨다. 판사님, 그건 경범죄였고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빠가 지쳐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증인이 답변하세요. 아빠와 마찬가지로 피곤한 듯이 테일러 판사님이 말씀하셨다. 네, 맞지라우. 30일 구류를 받았단께유. 길머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경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쉽게 메이엘라 이회를 겁탈할 마음을 가질 거라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톰의 전과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였다. 실제로 그런 이유가 도움이 되기도 했다. 로빈슨, 한 손으로 쉽게 옷장을 쪼개어 불쏘시개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네, 검사님. 할 수 있지라우. 여자 한 사람을 목 조르고 방바닥에 팽개칠 만큼 힘이 세지요? 검사님, 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단께유. 하지만 그럴 힘은 충분히 있죠? 검사님, 맞지라우. 피고는 그녀에 대해 오랫동안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았나요? 검사님, 그런 적은 없지라우. 쳐다보지도 않았단께유. 그렇다면 그녀 대신에 땔감을 쪼개주고 물을 길어다주고 보통 친절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지 않나요? 검사님, 전 다만 아가씨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지라우. 그건 굉장히 관대한 행동이로군요. 남의 집에서 일을 한 뒤에도 집에 오면 할 일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검사님, 그렇구만요. 이웰 양의 일을 도와주는 대신에 집안일은 하지 않았죠? 검사님, 둘 다 했지라우. 피고는 꽤나 바빴을 것 같군요. 왜 그랬죠? 검사님, 못이 왜 그렇다고요? 왜 그 여자의 일을 그렇게 해주고 싶었냔 말이지요. 톰 로빈스는 답변을 찾느라 잠시 머뭇거렸다. 아무도 아가씨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라우. 말씀드렸듯이 이웰 씨와 7이나 되는 애들이 있는데도 말입니까? 그게 제 말씀은 그들은 아가씨를 조금 더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았단께요. 땔감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일을 단순히 호의로 해주었다는 겁니까? 그냥 도와주려 했다고 말씀드렸잖는가요. 길머 검사는 배심원을 향해 무뚝뚝하게 미소를 지었다. 피고는 굉장히 친절한 친구 같군요. 이런 모든 일을 동전 한 푼 받지 않고 했다는 겁니까? 네, 검사님. 아가씨가 상당히 불쌍해 보였지라우. 다른 식구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요. 그녀가 불쌍해 보였다고. 불쌍하게 보였다고? 길머 검사는 마치 천장으로라도 튀어오를 기세였다. 증인은 자기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느끼고는 불안하게 의자에서 고쳐 앉았다. 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아래층에 있는 어느 누구도 톰의 답변을 좋아할 리 없었다. 길머 검사는 그 피해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오랫동안 말을 멈췄다. 지난 11월 21일 날 피고는 그 집 앞을 평상시처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피고에게 들어와서 옷장을 쪼개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검사님, 아니지라우. 그 집 앞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까? 검사님, 그게 아니란께요. 집안에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지라우. 그녀는 피고에게 옷장을 하나 쪼개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검사님, 그게 아니란께요. 그렇다면 그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젊은이?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지만 톰 로빈슨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았다. 길머 검사님,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라우. 제 말씀은 아가씨가 지금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란께요. 길머 검사가 메이엘라 쪽의 이야기를 다시 검토하면서 그 다음에 던진 10가지 질문에 대해 증인은 한사코 그녀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피고는 이웰 씨를 보고 그 집에서 달아나지 않았나요? 젊은이? 검사님, 아니지라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께요. 생각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검사님, 겁이 났다는 말이지라우. 피고가 양심에 걸릴 게 없다면 도대체 왜 겁낸다는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깜둥이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안전하지 않을 거구만요.
하지만 피고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죠. 피고는 이웰 양에게 반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소처럼 건장한 피고가 그녀가 피고를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나서 달아났다는 겁니까? 검사님, 그게 아니란께요.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까봐 겁이 났지라우. 체포될 것이 겁이 났다는 말이죠. 피고가 저지른 행동을 인정하는 게 겁이 났다는 말이죠. 검사님, 그게 아니란께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일을 인정해야 하는 게 겁이 났지라우. 지금 나에게 건방을 떠는 겁니까? 젊은이? 검사님, 그게 아니란께요. 천만의 말씀이구만요. 길머 검사의 반대 신문을 들은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왜냐하면 오빠가 나더러 딜을 데리고 어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무슨 영문인지 딜이 울기 시작하더니 그칠 줄을 몰랐다. 처음에는 소리를 죽여 울더니 나중에는 발코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흐느껴 울었다. 오빠는 딜과 같이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이크스 목사님도 내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만 거다. 그날 딜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고 별일이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아마 집에서 도망 나온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디 몸이 불편한 거야? 계단 밑에 내려왔을 때 딜에게 물었다. 남쪽 계단을 함께 달려내려오면서 딜은 안정을 되찾으려고 애를 썼다. 링크디스 아저씨가 혼자서 외롭게 계단 꼭대기에 계셨다. 스카웃, 무슨 일이 있니? 아니에요, 아저씨. 여기 있는 딜이 좀 아파서요. 나무 아래로 가자.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가장 덩치가 큰 떡갈나무를 찾아 그 아래에 앉았다.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누구, 톰 말이야? 그 늙은이 길머 검사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를 대하다니, 그에게 그렇게 경멸적으로 말하다니. 딜,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이잖아. 검사들이 없다면, 그러면 말이지, 아마 피고를 변호해줄 변호사들도 없게 될걸? 딜은 참을성 있게 숨을 내쉬었다. 스카웃, 나도 그건 알아. 바로 그 사람의 말투 때문에 구역질이 난 거야. 그냥 구역질 말이야. 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어. 그는 반대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어. 그때에는 딜, 그 사람들은 그가 세운 증인이었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핀치 변호사님은 메이엘라와 이웰 영감을 반대 신문하실 때 그런 식으로 대하진 않으셨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를 계속해서 젊은이라고 부르며 비웃고 그가 답변할 때마다 배심원들을 휘둘러보고 그런데 말이야, 딜, 결국 그는 흑인이잖니. 난 그런 거 손톱만큼도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아. 옳지 않다고.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어. 그게 나를 구역질나게 만드는 거야. 딜, 그건 길머 검사의 방식일 뿐이야. 그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해. 넌 아직 그 사람이 누군가를 혹독하게 다루는 걸 보지 못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게 언제더라? 오늘 말이야, 길머 검사는 평소 때보다 반도 안 되었던 것 같아. 내 말은 대부분의 검사는 모두가 다 그런 식이라는 거야. 핀치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 딜, 아빠는 표본이 아니지. 아빤. 나는 모디 애킨슨 아줌마가 말한 멋들어진 말을 생각해내려고 더듬고 있었다. 드디어 그 말을 생각해냈다. 너희 아빠는 큰 길에 있을 때나 법정에 있을 때나 늘 한결같으셔. 라는 말 말이다.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얘야, 난 내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우리 뒤에서 들렸다. 나무줄기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돌퍼스 레이몬드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나무 뒤쪽에 있다가 고개를 돌려 돌아봤다. 너희들은 낚아죽이 두껍지 않아서 구역질이 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냐? 앵무새 죽이기 제20장. 여기로 잠깐 돌아와 봐, 얘야. 뱃속을 가라앉힐 것이 있으니까.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초대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뒤를 따라갔다. 왠지 레이먼드 아저씨와 가까워지는 것을 아빠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 알렉산드라 고모는 아예 싫어하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 여기 있다. 한 모금 힘껏 빨거라. 그러면 좀 진정될 거다. 아저씨가 빨대가 꽂혀 있는 종이봉지를 딜에게 내밀며 말씀하셨다. 딜은 빨대를 입에 대고는 씩 웃으며 마침내 빨대를 빨았다. 레이먼드 아저씨는 분명 어린이를 타락시킨 것을 즐거워하는 듯한 웃음을 지으셨다. 딜, 너 조심해. 내가 딜에게 경고했다. 딜이 빨대를 놓으면서 싱긋 웃었다. 스카웃, 이건 그냥 코카콜라야. 레이먼드 아저씨는 나무줄기에 기대어 앉으셨다. 지금까지는 잔디밭에 누워 계셨었다. 너희들 일러 바치지 않을 거지? 만약 그러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아저씨가 종이봉지에서 마신 것이 코카콜라였단 말씀이에요? 그냥 코카콜라였단 말이에요? 그렇단다, 꼬마 아가씨. 레이먼드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의 냄새가 좋았다. 가죽 냄새랑 말 냄새랑 그리고 모카씨 냄새였다. 아저씨는 내가 본 유일한 영국식 승마용 장화를 신고 계셨다. 평소에 마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다. 그렇다면 아저씨는 왜 사람들을 속이고 혼혈? 어머, 죄송해요, 아저씨. 내가 말을 하려다 갑자기 멈췄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레이먼드 아저씨는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껄껄 웃으셨고 나는 분별 있는 질문을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왜 사람들을 속이냔 말이지. 글쎄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지. 사람들 중에는 말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놈들, 너희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지금도 너희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하지만 지옥에 떨어질 놈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딜이랑 나는 아저씨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했다. 난 그들에게 구실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유를 알게 되면 도움을 받지. 내가 아주 어쩌다 읍내에 올 때 조금 비틀거리며 이 봉지에서 뭔가를 마시면 사람들은 돌퍼스 레이먼드는 술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 그래서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고 말이야. 저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저씨, 그건 정직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나쁘지만 지금보다도 아저씨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물론 정직하지는 않다만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거든. 핀치 아가씨, 이거 비밀이지만 사실 난 술을 별로 마시지 못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정말이지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해. 혼혈아들을 낳았고 누가 그것을 알아도 상관하지 않는 이 죄 많은 아저씨 말을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저씨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고의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기치고 있는 사람을 나는 지금껏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아저씨는 가장 깊숙이 숨겨둔 비밀을 우리들에게 털어놓고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리고 어린이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저 애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아저씨는 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 저의 양심은 세상 물정에 물들어 있지 않았어. 하지만 조금만 나이를 먹어봐. 그러면 저엔 구역질을 느끼며 울지 않을 거야. 어쩌면 세상에서 옳지 않은 일을 봐도 울먹이지 않을 거야. 앞으로 몇 년만 나이를 더 먹어봐. 그렇게 되지 않을 테니. 아저씨,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딜의 남자다움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 때문에 우는 거지. 심지어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이야. 흑인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는 않은 채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안겨주는 그 고통 때문에 우는 거란 말이다. 아빠는 흑인을 속이는 것은 백인을 속이는 것보다 10배는 더 나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레이먼드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그렇다곤 생각하지 않는다만 진 루이즈 양, 너희 아빠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는 아직 잘 몰라. 그걸 제대로 깨달으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거야.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세상은커녕 아직 이 읍내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 그렇지만 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가거라.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서야 우리는 길머 검사의 반대 신문 거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를 쳐다보았더니 벌써 서쪽 광장 가게 뒤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레이먼드 아저씨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5순회 법정을 택할 것인가 두 개의 불더미 중에서 어느 쪽에 뛰어들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딜, 자, 그만 가자. 이제 괜찮아졌지? 응. 아저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실 것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이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우리는 법원으로 달려가 계단을 2개씩이나 뛰어올라가 발코니 난간을 따라 비집고 들어갔다. 사이크스 목사님이 우리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법정은 조용했고 갓난아이들이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였다. 테일러 판사님의 시가가 이판 가운데 갈색의 작은 점으로 보였다. 길머 검사는 테이블에서 마치 법정 서기를 이기려는 듯이 노란 서판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다. 서기의 한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제기랄, 놓쳐버렸잖아. 아빠는 배심원들에게 변론을 반쯤 마친 상태였다. 서류가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의자 옆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 것이 분명했다. 톰 로빈스는 그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피고는 사형죄로 기소되어 있으며 지금 목숨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오빠를 한 대 쳤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야? 방금 증거를 검토하셨어. 스카웃, 우리가 이길 거야. 도저히 질 수가 없어. 아빠가 시작하신 지 5분쯤 됐어. 아빠는 아주 쉽고도 명료하게 하셨어. 내가 너에게 설명할 때처럼 말씀이지. 너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야. 길머 검사가? 쉿, 별로 새로운 것도 없었고 그냥 똑같은 거지 뭐. 자, 조용히 해봐. 우리는 다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아빠가 편지를 받아쓰게 하실 때처럼 초연한 태도로 쉽게 말씀하고 계셨다. 배심원들 앞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셨고 배심원들은 아빠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배심원들은 고개를 쳐든 채 아빠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아빠의 동작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그것은 어쩌면 아빠는 천둥소리처럼 큰 소리를 내시지 않기 때문일 거다.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춘 뒤 평소에는 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 시계줄 달린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재판관께서 허락하신다면 하고 말씀하셨다. 테일러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아빠는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행동을 하셨다. 조끼 단추와 옷깃의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고 웃옷을 벗으셨다.
잠자리에 들며 옷을 벗을 때까지는 한 번도 아빠는 실오라기 하나 옷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으셨다. 오빠랑 나에게 그것은 알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과 같았다. 우리는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빠가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배심원을 향해 서자 금으로 만든 칼라 단추와 펜과 연필 끝이 햇살에 반짝였다. 신사 여러분, 오빠와 나는 다시 서로를 바라다 보았다. 아빠는 스카웃하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목소리에는 딱딱함과 초연함이 사라져 있었다. 배심원들에게 마치 그들이 우체국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하셨다. 배심원 여러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사실들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피고의 죄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흑백처럼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측에서는 톰 로빈슨이 기소되어 있는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 아무런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두 증인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증거는 반대 신문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죄가 없지만 이 법정에 있는 누군가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 측의 중요한 증인에 대해 진심으로 동정을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녀의 행동에까지 그 동정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배심원 여러분, 제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사회의 엄격한 규범을 깨뜨렸을 따름입니다. 그 규범은 너무 엄격하여 누구든지 그것을 깨뜨리면 우리와 함께 살기에 부적합한 인물로 추방당합니다. 그녀는 무서운 가난과 무지의 희생자이지만 저는 그녀를 동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백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녀의 욕망이 그녀가 깨뜨리고 있는 규범보다 더 강하여 그것을 깨뜨리기를 고집한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집했고 그에 따른 그녀의 반응은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때 알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죄의 증거를 자신에게서 없애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녀는 남에게 훔친 물건을 숨기는 그런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자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반드시 그녀는 그를 자신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야 했지요. 그는 그녀의 존재에서 이 세계에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의 증거를 말살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톰 로빈슨, 한 인간입니다. 그녀는 톰 로빈슨을 자신으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톰 로빈슨은 그녀가 저지른 행동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슨 행동을 저질렀나요? 그녀는 한 흑인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녀는 백인이었고 한 흑인을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흑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삼촌에게 키스를 한 게 아니라 건장하고 젊은 흑인에게 키스를 한 겁니다. 그녀가 그 규범을 깨뜨리기 전에는 아무런 규범도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 규범은 화산처럼 쏟아져 내렸던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았고 피고는 그의 말을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메이엘라 이웰이 거의 언제나 왼손잡이로 생활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한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이웰 씨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심 있으며 존경할 만한 백인이라면 누구나 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소환장을 제출했고 거기에 왼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톰 로빈스는 그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손으로 그의 오른손이지요. 선서를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여자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용기 있는, 그렇게도 조용하고 겸손하며 존경받을 만한 한 흑인이 백인 두 사람의 증언에 반대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증인석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행동을 배심원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까요. 메이콤 군의 보안관을 제외하고는 검사 측 증인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흑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가정, 물론 그건 잘못된 가정이지요. 모든 흑인은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가정, 모든 흑인은 우리 여자들 주위에 믿고 내버려둘 수 없다는 가정, 우리가 그들의 정신과 관련 짓는 그런 가정을 따르리라는 확신을 갖고 말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톰 로빈슨의 피부처럼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적할 필요조차 없는 거짓말이죠. 배심원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흑인은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흑인은 부도덕하며, 또 어떤 흑인은 여자를, 백인이건 흑인이건 말이지요. 옆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진리이지 어느 특정한 종족에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 법정 안에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고, 부도덕한 짓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여자를 쳐다보며 한 번도 엉큼한 생각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손수건을 꺼내셨다. 그러고 나서 안경을 벗어 닦으셨다. 지금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한 또 한 가지 아빠의 모습을 봤다. 지금껏 아빠가 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빠는 얼굴에 결코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땀으로 얼굴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언젠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부 사람들과 워싱턴에 있는 행정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기 좋아하는 말이죠. 서력 기원 후 1935년, 지금 어떤 사람들은 문맥에서 어긋나게 이 말을 사용하고 모든 조건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예는 공교육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근면한 학생들을 어리석고 게으른 학생들과 같이 진급시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여 교육자들은 뒤에 처진 아이들이 무서운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더 많으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며, 또 어떤 부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케이크를 잘 만들며,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의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도록 창조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지도 록펠러와 동등하고, 어리석은 바보도 아인슈타인과 동등하며, 무식한 사람도 어떤 대학 총장과 동등한 하나의 인간 제도가 있지요. 배심원 여러분, 그 제도가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법원일 수도 있고, 이 엘라베마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JP 법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심원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이 법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인간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이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의 법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법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법원과 사법제도에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저에게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현실이지요. 배심원 여러분,
법정은 제 앞 배심원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해야만 건전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오직 배심원이 건전한 만큼 건전하고 배심원은 그 구성원이 건전한 만큼 건전합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증거를 감정의 동의 없이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 이 피고를 그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시리라 확신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바입니다. 아빠는 갑자기 말을 멈추셨고 배심원에게서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법정에 대고 말씀하시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빠 자신에게 말씀하신 듯 했다. 내가 오빠를 한 대 쳤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믿는다. 고 하셨어.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딜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와 오빠를 잡아당겼다. 저기 좀 봐.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캘퍼니아 아줌마가 아빠를 향해 중간 복도를 따라 걸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